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은 PBL이라는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PBL이란 무엇인지, PBL 수업은 어떤 절차를 가지며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PBL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이란 무엇일까요? PBL, Problem, 문제, 베이스드 중심의 러닝 학습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구조화된 문제 형태로 드러내게 되는데요. 비구조화가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개별학습이나 협동학습을 통해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PBL 수업이 지금까지의 수업과 가장 다른 점은 순서인데요. 기존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학습할 내용을 강의를 통해 전달한 후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문제 해결 단계를 거쳤다면 PBL 수업은 교수님의 강의 없이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도록 교수님은 조력자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PBL 수업 절차는 어떻게 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PBL 수업은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PBL 문제를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받은 여러분은 팀활동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을 도출합니다. 만약 도출되지 않았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이후 해결안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학습 결과를 정리하며 평가하면서 PBL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교수님께서 해결해야 할 질문을 제시하시면 두 번째로 문제 확인 및 자료 수집 단계를 갖습니다. 문제를 확인할 땐 문제 해결한 형태를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때 생각과 가설, 사실, 학습 과제, 실천 계획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프리카의 한 마을로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도착해보니 수도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근처 도랑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과연 마셔도 되는 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길러온 도랑물에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내고 섭취했을 때 해로운 성분들을 제거하여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2주 후에 PPT로 발표하도록 합시다. 기존에 접했던 문제와 다르죠? PBL 문제는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은 실세계에서 다루어지는 진짜 문제로 맥락과 함께 이해되므로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요소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해결책이나 경로가 다양하며 해결책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고심하여 제작하신 문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PBL의 가장 핵심 과정인데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 및 내용을 교수님께서 강의를 통해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과 가설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결과물 형태는 어떤 것으로 낼 것인지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문제에서 식수의 기준이 무엇이고 관련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이었고 PPT로 작성하고 2주 내에 작성할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과제입니다. 문제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더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학습할 것인지 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문제를 통해 오염물질을 확인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학습 과제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실천 계획 단계입니다. 학습 내용을 역할을 분담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자료 검색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앙금 생성 반응을 영상 제작하고 이것을 다음 주까지 완료하는 등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를 재확인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단계인데요. 앞서 결정했던 학습 과제들을 개별 학습을 하고 다시 모둠으로 와서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모둠은 필요사항을 학습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데요. 만약 도출되지 않는다면 자료 수집 단계로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안 발표를 하고 발표한 이후 다른 그룹의 아이디어와 비교하면서 최종 해결안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데요. 공유된 해결안을 정리하면서 교수님께서는 중요 개념을 강의 형태로 요약 정리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PBL 수업일까요? PBL 수업의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 수업의 긍정적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는데요.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과제 수행 능력 향상, 협동을 통한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었고 긍정적인 학습 태도, 학습 흥미, 내적 동기가 올라갔으며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촉진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PBL 수업을 겪었던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문제를 팀별로 분석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다각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PBL 수업은 본 과목 주요 내용이었던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력, 협동심을 길러주는 수업이었다.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데 PBL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생각했다면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든다. 한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토의를 하면서 이러한 해결 방안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PBL로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습을 기원합니다.